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온 먹방 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직 식도락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먹는 즐거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딱딱한 걸 못 씹어요. 틀니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통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먹는데도 뭐 좀 힘들고 입 크게 웃어보기도 못하고 이 뭐 대화하는 것도 참 불편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아 건강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건강한 치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잃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소화기관에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된 치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아 대체 치료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 양옆에 상실된 치아 양옆으로 치아를 삭제를 해서 크라운으로 씌워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상실된 부위에 인공 치아를 넣어서 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임플란트라고 해서 잇몸에다가 무치악 부분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렇게 인공 치아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수복을 하는 그런 틀니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를 장점은 틀니를 쓰지 않고 내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복원을 하면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보철이 자연치에 들어가는 그런 강도가 높은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3월의 첫 주.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출근한 신준혁 원장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첫 작업은 임플란트를 결정한 김경희 환자의 사진을 보며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위에 요거는 이제 발치를 하고 안에 여기 상악동 쪽에 염증도 좀 있고 매복돼 있는 사랑니가 있는데 뭐 굳이 방해가 안 되면 빼지는 않을 생각이거든요. 임플란트 시술 전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준혁 원장은 임플란트를 시작하기 전 수술 계획을 결정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를 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 분들은 이를 빼고 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는 대상이 될 거고요. 고령이라든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30, 40대도 이가 또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다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치과들에서 임플란트가 안 되고 틀니를 이제 권유를 받거나 또 아니면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냥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좀 많은 그런 치과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경희 씨. 많은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고민은 날려버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딱딱한 걸 못 씹어요. 또 이렇게 여행 가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휴게소 화장실에서 이빨 치고 막 한껏 치잖아요. 그런 걸 내 마음대로 못 치고 난 몰래 헹가야 되고 치야 되고 맨 처음에는 2개를 갖다가 사고로 봐가지고 거기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틀리밖에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치과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연히 이 원장님이 텔레비 나와서 임플란트 그 시술한 거 보고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용기를 내고 오는 데가 1년이 걸렸어요. 덜떠기도 하고 잘 돼야 됐긴데도 지금 되고 원장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왔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진단과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뼈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초 아래 식립을 해야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튼튼한 기초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후에 임플란트와 연결할 지대주와 크라운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본을 뜨고 진단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모형과 CT 사진을 바탕으로 식립 위치, 방향과 깊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그 임플란트를 다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되는 케이스나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는 가이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수술을 할 때는 일단은 CT를 먼저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입안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파일을 정합을 해서 합쳐가지고 저희 치과만을 위한 그 전용 디지털 기공실로 이 파일을 전송을 해서 여기서 그 2개 파일들을 검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 기공사분이 보철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도 저한테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또 저는 의사로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까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가 정해지면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디지털 자를 만듭니다. 스텐트라고 하는데요. 서지컬 스텐트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지요? 네. 요 어머님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요 사진이거든요. 뼈 상태가 보면은 여기 쪽에 염증도 있고 여기 안에 사랑니가 매복이 돼 있어요. 평생 모르셨죠? 안에 있는지. 예. 오늘 CT도 찍고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로 입안을 3D로 스캔도 했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이제 이런 3D 프린터로 이런 스텐트 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빼기 전에 이를 뺀 것처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이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아래쪽에는 치아가 다 이렇게 임플란트도 한 2개 정도 하셨고 튼튼하신 편인데 위에 치아만 다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치아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부러지고 염증인 상태로 오셔서 또 왼쪽 위에는 그 사랑니가 안에 매복이 돼 있고 그 사악동염이 좀 많이 진행이 돼 있으셔가지고 임플란트 자체에 대해서 약간 포기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두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식립의 위치, 임플란트 위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위에 이 턱이 약간 틀어지면서 이 위쪽에 이런 입이 합죽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앞니 쪽에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아래턱이 조금 전돌되는 듯한 그런 느낌. 잘 씹는 것도 원하셨지만 여성으로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보철을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상에서는 8개, 9개 정도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철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뼈의 어떤 골질을 또 제 손으로 직접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에 대한 저의 경험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휴게실에서 마음껏 자랑스럽게 이빨 한번 치고 청강무 큰 거 한번 깨물고 씻고 뭐 어디 가서 활짝 웃는 모습 비주는 게 오직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에 문제가 생겨 많이 힘들었다는 배준표 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한 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종 보철이 완료될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생각하다가 부산에 아는 지인분도 계시고 잘 하신다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신뢰도 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잇몸 염증하고 틀니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통증이 많아요. 식사도 불편하고 거의 뭐 음식을 거의 씹어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위장병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처음에 하고는 조금 통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편한 거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수술하고 안에 상태 어떤지 체크하겠습니다. 예, 잇몸살 잘 나왔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쪽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보증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또 치료도 계속 받으시고 요 위에 동안 요 임플란트 심어 놓은 곳들은 이제 요대로만 계시면 이제 뼈하고 붙어서 잘 아물면 이제 다음에 2차 시술하고 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위에 치아를 이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앞니만 이제 있는 상태로 계셨고 또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 틀니가 닳아서 앞에 그런 앞니 틀니에 거는 치아들은 비교적 거의 닳지 않는 상태에 있고 보면 그쪽에 있는 치아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셨고요. 치아를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쪽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심하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앞니 쪽에 뼈가 임플란트 심기에 굉장히 부적절할 정도로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심는데 한 9개 정도의 임플란트 나사를 넣게 됐지만 주로 어금니 쪽으로 많이 넣게 됐고요. 앞니 쪽에는 이가 없었던 부분, 그쪽 부분이 뼈가 괜찮아서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보철을 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고 이런 경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임시 치아를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임플란트에 어떤 안 좋은 힘이 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임시 틀니를 써서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옮겨 촬영을 하는 준표 씨. 기공실에서 환자의 사진을 참고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얼굴은 모두 다 달라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보철을 제작하는데 사진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앞니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는 치아가 있으니까 입술이랑 인중이 이제 지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가 굉장히 많이 합죽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면 이런 걸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시킬 겁니다. 치아가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다시 나와서 젊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임시틀니를 잠깐 좀 쓰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간단한 2차 시술을 하고 나서 잇몸살이 낫게 되면 저희가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잘 붙은 날을 측정하는 그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서 그 뼈하고의 그런 융합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이 합격이 되면은 본을 떠서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고요. 그 보철을 만들 때 환자분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치아 타입의 보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잇몸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만들 것이냐를 그 단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환자분과 의논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기공사분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게 환자분께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철이 될까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이제 최종 보철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건 음식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장수를 하든지 육고기, 회 종류 좀 단단한 거 그런 것도 좀 먹고 싶죠.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최종 보철까지 모두 끝낸 이상구 씨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이를 뺀 곳이 많아 음식 먹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이 끝난 후부터는 음식의 맛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들 가족들이 그 잇몸 상태가 다들 안 좋으셔갖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막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나서 이빨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먹는데도 좀 힘들고 입 크게 웃어 보이도 못하고 신윤혁 대표 원장님 그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그 방송을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이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지금쯤은 하기 잘했네 싶을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든 편하게 드시고 이제 이가 들어가고 나서 턱이 안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6에서 한 8개월 정도, 한 근육의 안정이 한 8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벌써 적응 잘 하셨다고 하니까 참 좋고요. 제가 검사 좀 해볼게요. 자, 아시고 앙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요.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하시고 상태 좋으시고 조금만 수정 좀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래쪽 어금니 쪽이 이가 없는 채로 오래 계셨고 또 위의 치아가 전체적으로 또 6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치아가 다 좋지 않아서 전체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환자분의 그런 얼굴 상태를 본다면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뼈 상태를 봤을 때 또 임플란트를 많이 심기보다는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보철을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수 보철이 있습니다. 오론 X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6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론 6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전체 임플란트를 수복을 했고요.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도 뼈가 많이 부족하고 수평적으로도 뼈가 많이 부족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뼈 이식을 해서 뼈의 어떤 증강을 이제 만들어내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복한 케이스입니다. 최종 보철까지 완료돼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이 끝난 상구 씨.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원래 치아처럼 편한 모습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세요. 이가 없는 경우에 약간 아래턱이 앞으로 좀 나오는 듯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표정들을 보면은 주변 근육이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임플란트한 치아라고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턱이 원래 안 그랬는데 아래턱이 나오고 위에 있는 인중 부분이 길어지면서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술이 얇아져요. 그래서 이런 보철을 넣음으로 인해서 입술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인중이 짧아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팔자주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돌출돼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예, 예. 지금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리를 잡았는데 예. 또 정기적으로 오시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대신 양치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관리를 저희가 알아서 해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체 임플란트도 이제 일반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나빠졌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돼서 이런 힘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가 나빠진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적인 습관도 있지만 이런 힘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오랫동안 방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치료를 할 때는 그런 밸런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양치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워터픽이라 해서 그 물이 분사가 돼서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 그런 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관리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환자분 대신에 양치를 해드려서 리프레시한 상태로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조기 발견을 또 다른 치료하지 않았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치료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관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플란트의 전체 임플란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살이 찌는 겁니다. 너무 잘 씹히니까 그동안 이게 숨겨졌던 이 식욕, 이 욕구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정상적인 그런 식이 습관, 그런 주의사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6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실이 된 걸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연치아보다도 음식물이 잘 끼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양치라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본인이 관리가 좀 힘들다 이러면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빨하고 나니까 딱 바로 잡힌 것 같으니까 그러고 각이 딱 서가지고 듣기 좋라고 하는 소리지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라면 뭐 진짜 한 10년 간다 그러면 뭐 저는 최고 만족합니다. 또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그런 일생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찾아오셔서 임플란트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희망을 좀 포기하고 사셨던 경우인데 요즘에 치아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도 이제 다시 그 치아가 좋은 그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서 다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느끼며 씹어 먹을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대화. 자신감 있게 지을 수 있는 밝은 미소. 이 평범한 행동들이 건강한 치아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